찌개도 없어. 봅시다. 어디까지 했죠 우리? 저희 여기부터 하면 돼요. 여기부터 할 차례예요? 네. 네. 자, 수렴의 급수랑요 발산의 극한값의 사이의 관계예요. 자, 이건요 좀 내용 자체가요 좀 중요해요.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진리형 파트로도 좀 자주 나오고 또 매우 중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내가요 지금 급수라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1항부터 n항까지 그리고 그 n항을 넘어서 무한대까지 어떻게 할 거다? 더 할 거다. 이게 지금 급수의 파트예요. 그러면 급수 파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얘네들요 계속 더해줄 거예요. 맞죠? 그러면 내가 더해준 어떤 일정한 부분 합이 뭐 하면 수렴하면 이 급수도 뭐 할 거고 수렴할 거고 여기에 있는 일부의 부분합 SN이 발산하면 걔도 뭐 할 거예요? 발산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그냥 계속 일식을 더한다고 칩시다. 됐나요? 그러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는 어디를 잡더라도 계속 뭐 해버리죠? 발산해버릴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는 이 친구가 언젠가는 수렴해야 돼. 내가 계속 더한 게 언젠가는 수렴을 해야 돼요. 급수가 수렴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하다가 이 친구들이 뭐 하다가요? 줄어들다가 됐습니까? 얘가 어느 순간은 뭐가 돼버려야 돼? 0,0,0,0 이렇게 가버려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는 이 급수가 뭐가 될 거예요?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요. 무조건 또 수렴한다는 또 아닙니다. 얘가 수렴할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에는 이 친구의 급수가요 무한개를 더했더니 얼마가 되대요? 10이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를 무한개 더한 게 10이고 거기에다 추가로 이 더한 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이겠죠. 맞습니까? 여기가 10이라면 얘가 계속 수렴한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뒤에는 뭐가 될 거예요? 0이 될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얘가 어떻게 돼야 된다? 어느 순간부터는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급수가 수렴할 조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 A의 그때의 수열은 무한번수까지 갔을 때 결국 어디에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자, 이거에 대우명제가 성립해요. 보통 이것보다는 이것도 많이 쓸 거거든요. 자, 이거 대우치하면 뭐예요? 만약에 여기에는 이 수열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무조건 뭐 해버릴 거다? 발산해버릴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의 명제가 우리가 급수 문제와 어떤 수열의 극한의 값을 찾을 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파트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내용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죠. 어떤 급수가 뭐 해요? 수렴해요. 그러면 그때의 극한 값은 뭐다? 0이 돼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가 만약에 극한값이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그럼 그 급수는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근데요 이거의 역은 성립이 안 돼요. 됐나요? 자, 무슨 얘기냐? 자,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그랬을 때 n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얘가 만약에 0이에요. 됐습니까? 자, 이거의 극한값을 구했더니 걔가 0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그때의 급수는 수렴할까요? 아니요. 얘가 수렴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왜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친구가 0이 되면 수렴할 가능성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수렴이 안 되는 대표적인 몇 개의 예제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일반적으로 뭐가 있냐면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얘가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아시겠어요? 네. 쉽게 생각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자, 얘는요 발산이에요. 얘가 왜 발산하는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증명해 줄 건데요. 이런 친구들이 뭐 해버린다고요? 발산해버린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극한값을 취하면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맞습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간다고. 근데 급수는 반대로 뭐 한다고? 발산한다고. 그래서 이거의 반대 개념, 이거의 역개념은 성립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이 친구의 대우 명제는 굉장히 성립이 잘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자, 만약에요, 지금처럼요, 이런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무한등비 급수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뭐에 수렴해요? 2에 수렴하거든요. 그러면 이 급수가 뭐하니까? 수렴하니까. 이때 이 극한값은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지금 여기에는 이런 급수를 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 친구가 수렴할지 발산할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는 일반항에 뭘 찾았어요? 극한값을 찾았어요. 그러면 2n-1분의 n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네? 그러면 극한값이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얘가 뭐가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그럼 이 급수는 무조건 뭐 해야 돼? 발산해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내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잘 써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자, 그래서요, 여기에는 이 급수가 뭐 하면요? 수렴하면 여기에는 그 값이 뭐다? 0이다. 뭐,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이 친구의 부분합, 그리고 여기에는 이 부분합을 더했을 때, 됐습니까? 여기에는 이 부분합이 수렴한다면 어느 일정한 부분부터 뭐가 돼야 된다? 0이 되는 순간부터가 뭐 한다? 수렴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 여기에는 극한값을 잡았을 때 뭐가 되는데? 0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 급수는 뭐 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발산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무조건 급수가 발산하는구나는 되지만 여기에는 이 친구의 극한값이 0이면 얘가 발산할지 수렴할지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대표적인 예 중에 이런 것들도 하나 있죠. 자, an 값을요 루트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앞뒤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는 형태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럼 이거에 SN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루트 1 마이너스 1, 그 다음 2 집어넣으면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워지다가 n번째까지 가면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이런 식으로 될 거야. 맞습니까? 자, 앞뒤로 이렇게 사라지면요. 앞에서 몇 번째가 남고요? 두 번째가 남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뒤에 두 번째 얘가 남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자, 이 친구가 지금 SN이라는 소리죠. 이 상태에서 n 무한대로 돌리면 얘가 뭐 해봐요? 발산을 해봐요. 맞습니까? 자, 근데 이 친구의 뭘 찾았더니 극한값을 찾았더니 여기에는 이 친구가 차수가 분자보다 어때요? 커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죠.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여기에는 이 극한값이 뭐 하지만 0으로 가지만 지금처럼 뭐 할 수 있어요? 발산할 수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극한값이 0이다 이렇게 설정이 되면 이 친구가 발산할지 수렴할지는 뭐 해봐야 된다? 구해봐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네. 되시죠? 자, 다음 급수 중에서 발산하는 것만 찾으래요. 자,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잘 이렇게 줬거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살펴보셔야 될 건 이거에 뭘 찾을 거예요? 극한값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의 극한값을 찾았더니 만약에 0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극한값이 0이면 뭐 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어? 발산할 수 있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얘가 만약에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뭐 한다? 발산한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n분의 1이라는 친구는요. 우리가 극한값은 0으로 가지만 급수는 무조건 뭐 하는 형태? 발산하는 형태의 유일한 친구라고 얘기했어요. 네. 됐습니까? 근데 거꾸로 n제곱분의 1 이런 친구들은요. 얘네들은 다 수렴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n이 1차일 때 n분의 1만요. 우리가 유일하게 발산해지는 형태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지금처럼요. 내가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정했어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친구는요. 무조건 뭐보다 작아요?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더 작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이 8분의 1보다 7분의 1, 6분의 1, 5분의 1이 다 8분의 1로 바뀌면 얘가 숫자가 더 어떻게 돼? 작아져. 여기도 어떻게 돼? 작아져. 그래서 지금처럼요.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이런 식으로 묶어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임의적으로 다 2분의 1로 바꿔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는 이 친구는요. 결국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일정한 숫자한테 계속 2분의 1씩 더하면 뭐 해버릴까? 발산할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얘보다 작은 친구가 뭐 해요? 얘보다 작은 친구가 뭐예요? 발산해요. 그럼 당연히 이것보다 큰 n분의 1은 뭐 할까? 발산할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자, 이거 논리 좀 자주 쓰거든요. 만약에 어떤 a, n이랑요. 그리고 b, n. 자, 이렇게 줬어요. 근데 지금 이 b, n이 뭐 한다고요? 발산한다고요. 그럼 이것보다 큰 a, n도 뭐 할 수밖에 없어? 발산할 수밖에 없어. 이런 논리 자주 쓸 겁니다. 그래서 n분의 1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특정하게 계속 일정한 값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맞춰줄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일정하게 계속 더해지면 얘는 뭐 해버릴 거예요? 발산해버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거 볼까요? 자, 이 친구는요, 일단 뭘 찾으면 되겠어요? 극한값을 찾겠죠. 자, 근데 극한값을 찾으면요, 여기에는 분모에 뭐가 보이니까? n의 2차가 보이니까 이거의 극한값은 어디로 갈 거야? 0으로 갈 거야. 그럼 이 친구는 수렴할지 발산할지 구해 봐야 돼요. 맞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이 AN이요. n분의 n 플러스 2분의 2. 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 하는 친구예요? 부분분수 취해야 되는 친구예요. 맞습니까? 자, B에서 A를 뺍시다. 여기서 이거를 빼면 뭐가 남죠? 2가 남죠. 그러면 바깥에 뭐가 튀어나올 거야? 2분의 1. 근데 여기 또 뭐 있죠? 2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없어져. 그래서 식은 그냥 뭐가 남아요? n분의 1에서 뭘 뺀다? n 플러스 2분의 1을 뺀다. 자, 얘가 이렇게 부분분수로 바뀐다. 자, 이 상태에서 AN을 가지고 뭘 찾아야 되죠? SN으로 바꿔줘야 돼요.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다 1부터 N까지 다 집어넣어서 일반항을 잡겠네요. 맞습니까? 자, 여기다 1 집어넣읍시다. 그럼 뭐가 돼요? 3분의 1 더하기 2 집어넣으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그 다음은요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가요. 자, 첫 번째랑 두 번째 겹쳐져 안 겹쳐져? 안 겹쳐져. 그럼 얘는 어디랑 어디랑 없어져요? 첫 번째랑 세 번째가 겹쳐지는 형태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는 3분의 1 없어지면 그 다음 누가 없어질까? 4분의 1이 없어지겠죠. 그럼 앞에 누가 남아요? 1이랑 2분의 1이 남습니다. 맞습니까? 자,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남아요. 그럼 뒤에 것도 뭐가 남을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남을 거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친구에서 자, n-1번째 n-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자, 이거에다가 또 n번째를 넣으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n번째가 끝나거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어디서 남는 거야? 첫 번째 거랑 몇 번째 거? 세 번째 거. 얘가 남을 거거든. 맞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SN은요, 부분 분수를 다 정리를 하면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급수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리미트 n이 어디로 가야 돼? 무한대로 갈 때 그때 뭘 찾아야 돼요? 급수를 찾아야 돼요.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에 분모의 n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될까? 0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급수 문제를 풀 때는 앞에 몇 개가 남는지만 살펴보시면 뒤에는 어차피 분모에 n이 붙어 있어서 다 어떻게 될 거다? 0으로 없어질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부분분수의 형태는 앞에 몇 개가 남는지만 살펴보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얘는 어디로 수렴해요? 2분의 3 2분의 3으로 수렴하는구나.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일반적인 이런 로그 문제는요 계속 더해지면 진수끼리 뭐 해버릴까? 곱해져 버리겠죠. 그래서 얘는요 아마 계속 이렇게 약분되는 형태의 모양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근데 얘는 사실상 또 고민할 게 딱히 없긴 하네요. 자, 일단 이 친구의 뭘 찾을까요? 극한값을 찾겠죠.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는 무한대로 돌릴 거예요. 그러면 n분의 n의 형태니까 뭐가 남죠? 2분의 1.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뭐예요? 로그 2분의 1이요. 자, 로그 2분의 1은 0이 아니죠. 맞습니까? 자, 극한값이 애초에 뭐로 안 가? 0으로 안 가. 그럼 얘는 굳이 따져볼 필요 없이 뭐 해요? 발산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판단하는 거 시험 문제에 굉장히 어떻게 된다? 잘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1번. 자, 얘는요, 극한과 급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유형. 자, 지금 여기에는 이 급수를 살펴봤더니 이 급수가 뭐 한대요? 수렴한대요. 자, 이 급수가 지금 수렴한다라는 건 결국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돌리면 an 플러스 3이 어디로 가야 돼요? 0으로 가야 돼요. 맞죠? 자, 여기에는 이 급수를 계속 더했는데 뭐가 되니까? 수렴하니까 여기에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0이 돼야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는요 일반적으로 bn이라고 놓고 식을 설정할 건데 그냥 쉽게 생각해도 돼요. 여기에는 이 an의 극한값이 그냥 뭐라고 봐도 돼요? 마이너스 3이겠구나 라고 생각해도 상관은 없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an 플러스 3이 0이니까 리미트 n이 뭐일 때요? 무한대일 때 an의 극한값이 얼마겠구나? 마이너스 3이겠구나. 자, 그럼 얘가 지금 얼마나 소리죠? 마이너스 3이라 소리죠. 그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빼서 얼마가 돼? 마이너스 9.
이해되십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자, 여기에는 이 수열에 뭐 했더니요? 이게 무슨 소리? 얘가 뭔 소리야? 얘가 지금 뭐예요? 부분합 SN까지 구한 거죠. 그 SN 구한 거에 N을 어디로 뭐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지금? 뭐로 해석돼요? 이게 뭐예요? 아니 이러실 거야 정말? 예? 다시. 이 수열을 n번째까지 더했어요. 네. 그럼 얘가 뭐예요 지금? 이거 SN. SN에서 N 무한대로 돌렸잖아. 그럼 얘 네. 뭐야? 급수. 급수! 아이씨 진짜 이럴 거야? 맞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모르잖아 근데 맞췄더니 자 지금 A에 대한 뭘 구했더니 급수를 구했더니 그 급수가 어디로 간대요? 207. 그럼 급수가 뭐 한다는 소리? 수렴한다는 소리? 급수가 수렴하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그때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요? 0. 0으로 가요. 맞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가 수렴한다? 그거는 뭘 준 거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그럼 얘도 0으로 하고 얘도 0으로 가네요. 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식이 뭐가 남아요? 마이너스 4n 플러스 1 그리고 2에 2n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자 얘만 남아요.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다 뭐로 나누죠? 4n으로 나눠요. 근데 여기에 더해져 있거나 빼져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돼? 바깥으로 빼줘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4에 4n. 됐습니까? 네. 자 이 친구는 1 빼내면 2 나가고 2에 2n이니까 뭐로 바꿀 수 있어? 4n 마이너스 1. 자 그럼 4n과 4n으로 나누면 여기 앞에 있는 뭐만 남을 거야? 개수만 남을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남을 거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을 거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필수예제 8번. 자, 이런 진형은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요, 문제를 줄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진형 종합으로 되어 있는 문제를 좀 자주 줄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문제 한 40문제, 50문제 정도 풀어보시면서 패턴을 좀 외우자. 됐어요? 네. 자, 어떤 기억번. 자, AN과 BN을 곱했어요. 됐습니까? 네. 근데 뭐 한대요? 발산. 발산한대요. 근데 AN 또는 BN이 뭐 한대요? 발산. 발산해야 된대요. 맞습니까? 자, 내가 두 개를 곱한 거의 급수가 발산하려면 둘 중에 하나가 뭐 해야 된다? 발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거의 반대 케이스는 뭐가 있을까? 여기에는 이 급수가 뭐 하지만 발산하지만 AN과 BN이 둘 다 뭐 하면? 수렴. 수렴하면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자, 그 얘가요. 이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나중에 좀 발레를 좀 외워주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네. 자, 내가 AN을 이렇게 잡고요. BN을 이렇게 잡았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리미트 무한대로 돌리면 어디로 수렴해? 2로. 얘는 어디로 수렴해? 1로. 근데 얘랑 곱해버리면 얘가 이 친구는 극한값이 뭐로 가요? 얘 어디로 가죠? 2로 가고 얘 어디로 가죠? 1로. 그럼 얘 극한값이 뭐예요? 2죠. 그럼 이 친구는 뭐 할까요? 발산하겠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AN과 BN을 곱한 거에 극한값이 뭐가 아니어서 0이 아니어서 이 급수도 뭐 해버리죠? 발산해버리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곱한 게 뭐 하더라도요. 발산하더라도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 할 수도 있어요?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뭐 해요? 수렴해요. 그러면 이때 극한값은 뭐로 가요? 0으로. 얘도 극한값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그럼 이거의 극한값은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얘는 뭐예요? 0. 얘는 당연히 맞네요.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과 BN을 뭘 한다고요? 수렴한다고요. 그랬을 때 자, 얘가 지금 수렴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를 가져요?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N, BN은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근데 AN의 극한값이 뭐래요? 100이래요. 맞습니까? 그럼 BN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죠? 0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셨습니까? 왜냐면 둘 중에 하나가 무조건 0이어야 되니까 이거의 극한값이 0이라는 소리는 이해되셨어요? 예. 자, 그래서 디귿번까지 맞다. 되시죠? 네. 자, 오늘 배우셔야 될 마지막 파트 등비급수입니다. 자, 우리가요 A1부터요 어디까지 더해요? AN까지 더해요. 이 친구를요 리미트 뭐 해버리면 n을
무한대까지 더해버리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요 계속 무한번째까지 더하는 형태가 되고 얘를 가지고 시그마 n 값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얘를 가지고 우리가 급수다 맞지요?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 자 얘가 다 뭐랬죠? 급수를 표현하는 식이랬어요 맞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아까도 문제 보면 이렇게 줄 때도 있고 이렇게 줄 때도 있잖아 네. 맞아요. 그리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sn 자 이렇게 줄 때도 있잖아. 이 모양이 다 급수를 의미하는구나는 머릿속에 좀 집어넣어주자. 이해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걸 단순하게 머릿속에 막 집어넣을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되는지를 이해해보면 쉽잖아요. 맞죠? a를 1부터 무한번째까지 쭉 다 더한다. 맞죠? 내가 부분합을 구하고 나서 그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부분합의 극한값을 구한다. 다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급수 얘기하는 거야. 자, 근데요 우리가 이제까지 풀었던 것들 중에서요 극한값을 찾는 것 중에 등비 급수만 좀 떼어놓고 나머지 것들을 좀 많이 풀어봤어요. 일반적인 뭐 부분분수의 형태라든지 맞습니까? 아니면 뭐 여기가 2n분의 2n 뭐 플러스 1 뭐 이런 형태들만 이 얘기 했었거든요. 맞습니까? 자 이번 파트에서는요 뭐만 하고 싶냐면요 등비 급수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한번째까지 더하긴 더할 건데 뭘 더할 거야? 등비 수열만 구해볼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요 지금처럼요 어떤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에 대해서 얘를 첫 번째부터 어디까지 더하겠다? 무한번째까지 더하겠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예요? 등비 급수라고 이야기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등비 급수만 가지고 왜 뭐를 하려고 하는지 이야기해 보시면 돼요. 자 일단 등비 급수가 아니라 등비 수열의 극한값부터 좀 이야기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만약에요 a n 값을요 a의 아래 n제곱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잡았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 아래 n 마이너스 1 자 얘가 수렴할 조건이 따로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등비 수열이 있을 때 그 등비 수열이 뭐 하고 싶다? 극한값이 수렴하고 싶다. 그러려면 공비가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마이너스 1과 그리고 어디 사이? 1 사이. 1 사이랬어. 그리고 1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는 a의 값이 뭐일 때도 있죠? 0일 때도 있어요. 맞습니까? 자 얘가 등비 수열의 극한값입니다. 맞죠? 자 근데 등비 급수로 넘어갑시다. 이해됐어요? 자 이걸 갑자기 왜 설명하느냐? 일단 R값이 애초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R값이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에 있어야지? 1 사이에 있어야지. 그때의 극한값이 뭡니까? 0. 0이죠. 맞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R값이 뭐가 돼버리면 1. 1이 돼버리면 얘는 극한값이 뭐가 돼요? A가 돼요. 맞죠? 자 그러면 이때만 0이거든요. 나머지는 0이 돼 안 돼? 네.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 급수는 수렴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없으면 걔네들은 급수를 구하면 무조건 다 뭐 해버릴 거예요? 발산해버릴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에서도 무조건 얘가 다 될지 안 될지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구해봐야 돼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얘는 무조건 급수가 수렴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R값이 1이 돼버리면 얘는 A를 무 한 번 더 하는 거니까 A 무 한 번 더 하면 뭐 해버릴까요? 발산해버리겠죠.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어떤 급수, 부분합을 찾읍시다. 그러면 등비 수열의 부분합 어떻게 돼요? SN은 1-R에 A에 1-R에 N제곱 자 이 상태가 돼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리미트 N 어디로 돌립니까? 무한대로 돌리겠죠. 그러면 1-R에 A에 1-R에 N제곱 자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는 이 R의 N제곱에서 R값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이 RN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겠죠. 맞습니까? 그럼 그때 급수는 무조건 뭐만 남아요? A. 1-R분의 A만 남겠죠. 이해되세요? 자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이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R의 N값이 뭐로 가니까? 0으로 가니까 급수는 무조건 뭐를 갖는다? 1-R분의 A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떤 등비 수열이 있을 때 그 등비 급수를 해버리면 그 친구는 무조건 뭘 갖는다? 1-r분의 a라는 그때의 급수 값을 가져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r값이 1이거나 아니면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들은 무조건 뭐 해버린다? 발산해버린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등비 급수가 있을 때 등비 수열을 무 한 번 더 할 때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걔는 어디에 수렴한다? 1-r분의 a에 수렴하고요. 이걸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다 뭐 해버릴 거다? 발산해버릴 거다.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번 볼게요.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27. 자, 일단 공비부터 살펴보죠. 자, 공비 얼마죠? 3분의 1. 자, 그럼 얘는 수렴할 조건에 있어요. 네. 맞지요? 자, 그럼 얘는 어디에 수렴할까요? 1 마이너스 r분의 a에 뭐 한다? 수렴한다. 이해되세요? 맞습니까? 네. 왜? 얘가 뭐니까? 등비 급수니까.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1 마이너스 루트 2 루트 2 얘는 뭐예요? 공비가 루트 2예요. 그러면 공비가 루트 2니까 얘는 뭐보다 커요? 1보다 커요. 그럼 얘는 급수가 무조건 뭐일까? 발산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그리고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따로따로 어떻게 하자? 기억을 잘 해놓자. 됐습니까? 그리고 등비 급수는 나아가서 얘는 무조건 수렴하게 될 건데 r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그럼 걔는 무조건 어디로 갈까? 1-r분의 a로 간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도형 파트에서 정말 자주 나와요. 그리고 수능 문제에서 특히나 문과 문제에서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만약에 여기에는 이 등비 급수가요 수렴을 하고 싶대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공비가 얼마예요? 3분의 x예요. 그럼 얘가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다. 되시죠? 네. 자,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급수의 성질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두 급수가 각각 뭐 하면요? 수렴하면 됐습니까? 얘가 수렴하는데 어떤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수렴한 값에 그 상수만큼 어떻게 해주자? 곱해주자. 됐습니까? 그리고 두 개의 수렴을 더하거나 뺐을 때도 각각의 수렴값을 뭐 한 거랑 더하거나 뺀 거랑 어떻다? 같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된다? 시그마에서는 뭐만 조심하면 되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건데 시그마는 뭐가 안 된다고요? 곱하기나 나누기는 분배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리미트는요? 상관이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시그마 자체가 곱하기나 나누기에는 분배가 안 되는 연산 구조이기 때문에 급수도 똑같은 형태를 이루지만 극한값,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걔네들은 어때요? 가능해요. 아셨죠? 네. 네, 되시죠? 자, 넘기고요. 문제 풉시다. 자, 등비급수의 활용 같은 경우가요. 이제 등비급수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지금처럼요. 여기에 있는 이 넓이가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넓이가 얼마죠? 4분의 1이에요. 그리고 얘는 넓이가 얼마죠? 16분의 1. 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의 넓이를요. 다 더해보래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뭐라는 소리야?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의 제곱. 자, 얘를 무 한 번 더한 거거든. 그러면 얘는 뭐구나? 등비 급수구나. 그러면 1-8분의 a 이러면 간단히 풀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들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뭐 순환수수는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다음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그때 수렴하면 수렴값을 찾으래요. 자, 얘는 뭐를 살펴보면 되겠다? 공비겠죠? 공비가 얼마예요? 4분의 1. 그럼 얘는 뭐 해요? 무조건? 수렴. 어디로 수렴합니까? 1-r분의 a로요. 되시죠? 네. 그 다음 얘는 얼마씩 계속 곱하고 있죠? 마이너스 루트 3씩이 공비입니다. 그럼 얘는 뭐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그럼 얘 무조건 뭐 할까? 발산. 됐어요? 자, 그 다음 얘는 계속 얼마씩 곱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됐습니까? 자, 루트 2가요 1보다 어때요?
커요. 그러면 분모가 더 어떤 거야? 큰 거. 큰 거야. 그럼 얘 뭐보다 작을까요? 1.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존재하겠네.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디에 있는 거죠? 수렴하는 범위에 존재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A 여기에 수렴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등비 급수가 있을 때 그 등비 급수가 수렴할 조건은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다? 1 사이에 있을 때다. 자, 여기에는 이 등비 급수가 뭐 하고 싶대요? 수렴하고 싶대요. 그럼 여기서 공비가 뭡니까? 공비가 뭐죠 지금? X-1. x도 계속 n제곱 돼 있고 x-1도 뭐 하고 있어요? n제곱 돼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얘는 공비를 뭐로 설정해야 돼? x 곱하기 x-1로 설정해야 돼. 맞습니까? 자, 얘가 어디랑 어디 사이?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 1 사이. 자, 2차 고등식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한번 풀고 이렇게 한번 풀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여기 한번 풀어볼까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고요. 마이너스를 넘겨요. 그럼 플러스 얘가 0보다 크다 이거예요. 네. 맞지요?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친구 인수분해 돼안돼? 네. 안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뭐 쓸까? 판별식을 판별식. 쓰겠네요. 이 친구 판별식 잡을까요?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뭐죠? AC. 4ac. 그럼 얘 뭐예요? AC. 음수죠. 네. 그럼 이 그래프가 어디 있어요? V로. 떠 있어. 그럼 얘 무조건 0보다 어때요? 커요. 커요. 그러니까 얘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조건은 x가 뭘 갖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만 만족시켜주면 되겠네. 맞아요. 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뭐보다 작아요? 0보다 작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이것도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 한번 돌려볼까요? 자, b제곱 얼마? 1 마이너스 4ac. 자, 그럼 얘 뭐예요? 양수예요. 네. 맞죠? 그럼 두 개의 실근 가질 거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뭐 쓸 거야? 근의 공식 쓸 거야. 맞습니까? 자, 얘가 0보다 작으려면 두근 어떻게 있어야 돼? 사이에 있어야 돼. 맞습니까? 그래서 x의 값이 여기 두근 사이에 있다. 자, 여기 근 찾아요. a분의 아니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루트 B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 4ac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5랑 그리고 어디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2분의 1 플러스 루트 5 이 사이에 있으면 얘가 실근을 가질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수렴하는 범위 2차 부등식이랑 같이 연결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자, 여기에는 이 등비 급수가 합이 뭐래요? 3. 3이래요. 자, 얘가 3이다? 그럼 뭐 하는 거다? 수렴한다. 됐습니까? 자, 얘가 수렴하려면 x-3이 어디랑 어디 사이에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3식을 더하면 어디랑 어디 사이에요? 2. 2랑 그리고 x가 어디 사이? 4 사이. 4 사이. 됐습니까? 자, 그리고 원래는 이런 합이 3이다라는 얘기가 없었으면요. 얘가 뭐 해버려도 돼요? 초항이 뭘 가져도 돼요? 0. 0을 가져도 돼요. 맞습니까? 초항이 만약에 2 이렇게 가지면 얘는 뭐가 되든지 간에 항상 뭐가 돼요? 0이 될 테니까. 근데 여기가 2라면 얘는 이때의 수렴값이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3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얘기가 없으면 x가 뭐를 가져도 돼요? 2를 포함해도 돼요. 맞습니까? 근데 지금 얘는 딱 수렴값이 0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2를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여러 방향으로 낚을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다음 급수의 합 찾으래요. 됐어요. 자, 여기에는 이 친구 자 어떻게 식을 쪼개면 될까?